이 소설은 전문으로 읽으면 노잼인 소설입니다. 판소리 얘기예요. 한글로 읽어야 돼. 뭔 소리야? 너가 방금 한 말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아, 전문으로 읽으면 재미없다고 해서 한자로 돼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뭐라는 거야? 아닌가? 제가 단어 해석을 잘못한 거 같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씨발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특집 못 쓸 것 같아. 아니 현대 소설인데 한자로 왜 돼 있어? 내가 못쓸 것 같아. 씨발 아, 진짜. 책임져. 너 때문에 애들 고장 났잖아. 책임져. 얘들아 미안하다. 뽀뽀 한 번씩 해줘. 뽀뽀 한 번씩 해줘. 뭔 소리 하나 했네 진짜로. 어? 됐냐? 다 썼냐? 이제 가냈었는데. 에이씨 몰라. 야 어제든 현대 소설이고 왜 성격이 예술적이냐? 여자가 한이 맺혀서 그래요. 한이 맺혀. 한이 맺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소리를 통해서 그 한을 풀거든요. 왜냐면은 리신이 됩니다. 왜냐? 아빠가 리신을 만들어요. 자기 딸을. 왜냐? 도망갈까봐. 그러니까 아빠가 판소리 오타쿠예요. 판소리에 미친 사람이란 말이야. 이거 해야 돼. 이걸 해야 우리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근데 이 여자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 그거 하기 싫어 좋아. 응 안 해 이러고 놔둬라. 패도 안 돼. 그러면 너 그래 됐다. 그러면 너 판소리 하지 말고 옆에서 장구나 쳐. 응 안 해 이러고 아예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오빠가 나가니까 아빠 입장에서 어때? 이거 해야 되는데 딸이 있잖아. 근데 딸이 도망갈 것 같아 얘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두 눈을 멀게 합니다. 정상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딸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오 뭐 이러면서 이제 이크 에크 하면서 아버지랑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딸은 혼자가 됐고, 근데 이제 눈을 잃으니까 뭐가 이제 트이는 거야. 목이 트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판소리를 존나 잘하는데 어느 날 커서 이 사람이 이제 주막에서 판소리를 하는데 주막에 어떤 남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판소리 잘한다며 판소리 한 번만 해주세요 하는데 이 남자랑 주고받는 게 존나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누구야? 오빠? 째깐 오빠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막 주인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 해주니까 역수행주 구성이다. 그러고 이런 판소리를 통해서 긴장, 이완, 화해, 그러니까 이걸로 한을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볼게요.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가 그 오빠예요. 근데 여기서 오빠랑 여자랑 너 내 동생이냐? 네가 그럼 내 오빠야? 이 얘기 안 해요. 그냥 소리만 주고받을 뿐이에요. 근데도 알아 서로.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 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으로 밀어놓았다.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이제부턴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신용이었다. 소리를 청해 들을 만한 사람에겐 흔히 해온 일이다. 여자는 의뢰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청해 들을 양이면 누가 먼저 해달라고 한 거야? 남자 손님 와가지고 판소리 한 번만 해달라 했어.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 네가 장구 쳐봐 하고 준 거야. 여자의 갑작스런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밀어보낸 북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은 졸지에 이를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여자의 눈길은 거의 일방적으로 손님을 강요해오고 있는 식이었다. 하도 손을 잡아본 일이 없어서 여기서의 손은 뭐야? 손으로 북치는 일을 안 해봤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밑밥 가는 거죠. 근데 장단이 자네 소리에 잘 맞아들지 모르겠네. 사내도 마침내는 여인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듯 천천히 자기 앞으로 북통을 끌어당겨왔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손님은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에서 본격적인 판소리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구빵한 자리에서부터 춘향가의 옥중비가 한 대목을 넘어가고 흥부가 중에 흥부 매품 팔이며 신세 한탄 들어놓는 진양조 한 가락을 엮어내고 수군가로 적벽가로 명인명창들의 이름난 더듬들을 두루 불러 돌아간 후에 나중에는 심청가의 신봉사 황성길 찾아가는 처량한 정경까지 끈질기게 소리를 이어나갔다. 지칠 줄 모르는 소리였다. 여자의 목청은 남정네들의 걸걸하고 장중한 우조뿐 아니라 여인네 특유의 맑고 고운 계면조풍도 함께 겸비하고 있어서 때로는 바위처럼 우람하고 도저한 기백이 솟아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낙화처럼 한스럽고 가을 서리발처럼 섬뜩섬뜩한 귀기가 넘쳐났다. 가파른 절벽을 넘고 나면 유장한 강물이 산야를 걸쳐 있고 사나운 폭풍의 한밤이 지나고 나면 새소리 무르익는 꽃벌판의 한나절이 펼쳐졌다. 놀라운 것은 그 지칠 줄 모르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술손의 장단가락 솜씨 또한 예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춘향의 옥중가 한 대목이 어떠시오? 무흥부가 매품 나가는 신세 타령 한 대목이 어떠시오? 여인은 소리를 한 대목 시작할 때마다 빈번히 손님에게 의향을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손님도 그거 좋겠네 즐겁게 화답을 하며 여자가 첫 소리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장단가락 잡아 나가곤 했다. 처음에 겸손한 거에 비해서는 그냥 얘기만 하자마자 뭐 하는 거야 남자가. 오케이 바로 쳐줄게. 다 알죠 남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밑줄 치세요. 느리거나 빠르거나 여인의 소리만 시작되면 사내는 마치 장단을 미리 외우고 있었던 것처럼 솜씨가 익숙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암시죠. 이 여자가 하는 거를 어떻게 다 알고 다 쳐. 미리 합을 맞춰본 것 마냥. 그러니까 이게 뭐다? 뭐 암시하는 거야? 얘네 둘이 과거에 알았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암시를 주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전에 그러나 손님이고 여자고 새삼스레 상대편의 솜씨를 놀라워하는 빛은 전혀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왜? 왜 서로 내색하지 않았을까? 좀 친해요? 라고 얘기할 법도 하잖아. 왜 안 했을까? 이미 서로 어떤 거야? 느낌. 저 알고 있는 거죠. 서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남자는 자기 동생인지 확인하러 온 거고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왔더니 얼굴 보면 알 거 아니야. 눈도 멀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몰랐다가 해보니까 느낌적으로 안 거죠. 여인과 손님은 끊임없이 소리를 하고 장단을 몰아나갈 뿐이었다. 어이가리 어이가리 황송만리를 어이가리 오늘은 가다 어디 가자며 내일은 어디 가잘꼬 더듬더듬 정향 없이 올라갈 때는 삼복중엽이라 별빛은 불꽃 같고 땀은 흘러 비 같은데. 여기서부터 괄호치세요. 여자는 소리를 굴렸다가 깎았다가 멎었다가 불었다가 하면서 온갖 변화무쌍한 조화를 이끌어냈고 손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장단을 딛지 않고 교묘하게 그 사이를 빠져 넘나드는가 하면 때로는 장단을 건너가는 엇붙임을 빚어내어 그 솜씨를 마음껏 즐기게 하였다. 그것은 마치 소리와 장단이 서로 몸을 닿지 않고 능히 상대편을 즐기는 음양간의 기막힌 희롱과도 같은 것이었고 희롱이라기보다는 그 몸을 대지 않는 소리와 장단의 기묘하게 틈이 없는 포옹과도 같은 것이었다. 까지 괄호 닫아.
요게. 됐나요? 그래서 중략 부분 하면서 이제 남자는 하고 자고 그냥 가요. 그러고 이제 그 뭐냐 여기 주인이 오거든요. 주인이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물어봐. 그렇답니다. 간밤엔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예, 밑줄 쳐. 간밤엔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알고 있었죠? 우자. 주인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크게 끄덕이고 나서 다시 질문에 꼬리를 이었다.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다네. 하지만 자넨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이야기를 한 일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베게 하여 낳은 핏덩이가 바로 그 자네였단 말인가? 근데 이 새끼가 웃긴 게 네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엿들었어요. 그래서 천시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다. 그렇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했다. 사내 앞에선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오라비는 어젯밤 일부러 그 핏덩이가 계집애였다는 말씀은 참아버리셨소. 그 핏덩이가 누구예요? 핏덩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핏덩이가 누구였을까? 여기 있는 여자예요. 핏덩이가 여자고 그 소리꾼 노인 밑줄 치세요. 그 소리꾼 노인이 여자의 아버지입니다. 여자의 아버지이자 사내의 아버지예요. 소리꾼 아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소리꾼이 여자한테는 아빠, 그 다음에 사내한테는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엄마는 똑같은데 아빠만 다른 거야. 얘네들은. 엄만 달라. 아니지, 엄만 같아. 아빠가 달라. 엄마는 같다고 아빠가 다르다고. 왜 그래요? 모르지. 사내가 주인 사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인 사내. 이 사내는 그 소리 들으러 온 사내. 소리 들려오는 사람. 손님. 그 손님. 오라비가 사내로 나와요. 오케이. 주인 사내는 주인이고요. 진짜 그 주막 주인이고. 그 소리꾼 노인이 어린 핏덩이를 쌓고 마을을 떠날 때 어린 당신도 길을 함께하고 있었던 일까지. 어린 당신이 오라비예요. 어린 당신이 오라비. 오라비는 제 기억이 안 닿을 만한 일만 말하시고 기억이 살아있는 뒷난리를 입을 덮고 마시더이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왜? 손님으로 와가지고 얘기 저 얘기 하는데요. 혹시나 얘가 기억하는 일을 알면은 자기가 오라비인 거 알 거 아니야. 원망할까봐. 자기를, 왜냐면은
오빠가 도망감으로 인해서 아빠가 에 했잖아요. 눈을 찔러버렸잖아. 그래서 자기를 원망할까봐 일부러 안 밝힌 거죠. 오빠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자가 기억 못할 만한 나이대 일을 계속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그녀가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 몇 대목을 사내 앞에서 조용히 털어놓았다 하면서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과거 이야기 시작됩니다. 배고프냐? 여기서 이제 과거 이야기예요. 소리꾼 아비는 나이 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이 마을 저 마을 소리로 끼니를 빌고 떠돌아다녔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비는 철도 들기 전에 두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시키는 것이 소원이었던지 틈만 나면 성화가 대단했었다. 산길을 가다 고갯마루 같은 곳에 다리를 쉬고 앉아 있을 때나 어느 마을 사랑채의 헛간 같은 골방 속에 들어앉아 지낼 때나 아비는 한사코 어린 것들에게 소리를 배워주려 애를 쓰고 있었다 했다. 하지만 오라비는 웬 고집으로 끝끝내 소리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어린 그녀만이 무슨 재간이 좀 뻗쳤던지 세월에 따라 조금씩 소리를 익혀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아비는 마침내 그녀에게만 소리를 하게 했고 소리를 싫어하는 오라비에게는 북장단을 익히게 하여 제 누이의 소리를 짚어 나가게 했다는 것이었다. 아비 소리꾼이 데리고 다니는 오누이의 소리솜씨는 한동안 시골 마을 사람들의 얘깃거리가 되곤 할 정도였다. 하지만 오라비는 끝내 그 북채잡이조차도 따르기가 싫었던 모양이다. 어느 해 가을날인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가던 아비가 통곡이라도 하듯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수군가 한 대목을 처연스럽게 뽑아 넘기고 나서 기운이 파에 들어누웠을 때 오라비는 용변이라 벌어가듯 숲속을 들어가고 나서는 영영 다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말았던 것이다. 쨌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얘기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해줬던 내용을 이제 한 거야. 누가? 여자가 주인 사내한테 해준 거예요. 오라비가 가고 난 후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질을 칠까 겁이 나지 않았겠소? 그래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눈을 어떻게 했냐면요, 염산을 눈에 넣었어요. 아프지 않을까요? 뭐 알바야? 애초에 눈을 멀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얘기해도 돼요? 문제 있네. 문제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빠의 욕심이 난 그거죠. 그래서 여기 뭐 노인네는 딸의 어쩌고 저쩌고, 여자의 눈이 멀게 된 이유죠. 에헤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굿다이노예요. 굿다이노.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자신의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그녀의 소리는 오히려 윤택해지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도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이골 저골로 구걸 유랑을 계속해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럭저럭 환갑길에 들어선 노인이 어느 겨울날 저녁 부성고을 근처 한 헛간 같은 빈집에서 피를 토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을 때 아비는 비로소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몇 가지 비밀, 그녀와 그녀의 달아난 오라비 사이에 어정쩡한 인륜관계하며 잠든 딸에게 청강수를 찍어 넣어, 청강수가 그 염산입니다. 청강수를 찍어 넣어 그녀의 눈을 멀게 한 비정스러운 아비의 업과들을 눈물로 사죄하고 갔다는 것이다. 죽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오빠는 사실 아빠가 다른 오빠다. 그러고 네 눈은 내가 찔렀다. 미안하게 됐수다. 이러고 이제 죽은 거죠. 풀어. 엄마가 갔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서편제 알아요? 서편제? 서편제? 예. 사람 이름? 서편제가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그 문학적인 뭐 극인가 최초의 영화인가 최초의 뭐 유성 영화인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소리꾼 있죠. 왜 엄마가 같고 아빠가 다르냐면요. 소리꾼이 사내에 엄마를 강제로 거시기를 한 거예요. 소리꾼이 사내 엄마를 엄마를 강제로 거시기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 입장에서 이 소리꾼은 어떤 대상이야? 복수의 대상인 거지. 아 그래서 딸한테 이제 막 했네. 뭐를? 누군가를 이제 막 자기 딸한테? 얘는 쥐 딸이 맞아. 그러니까 그게 가끔 뭔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다른 거 같아. 엄마가 같아. 그러니까 아, 사내. 근데 이제 소리꾼이 뭐 한 거야? 아, 강제로 거시기를 했다고, 강제로. 그래서 나온 게 그 누구야? 그러니까 강제로 했으니까 별로 종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개새끼였던 거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도망갈 생각만 한 거지. 문제네. 그렇죠. 써 있는 거지. 응.